이번 소식은 제목이 의사 때린 의사, 기사 때린 승객 이런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의사를 때린 사람이 바로 의사다. 이 얘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윤정혜 기자. 네. 의사가 왜 의사를 폭행했을까요? 네, 한 아버지가 생후 12개월 된 딸이 구토 증상을 일으키니까 한 대학병원 소아과에 진료를 받으러 갑니다. 예. 그런데 진료를 받고 나서 이 딸이 낫기는커녕 계속 설사를 하고 아파하니까 다시 병원을 찾아갑니다. 다시 찾아가서는 딸을 진료했던 의사를 찾아서 폭행을 했어요. 예.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아주 무차별 폭행을 가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버지도 근처에서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던 치과 의사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약 처방에 문제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따지러 갔다고 본인은 설명은 하는데 예, 지금 폭행 장면이 그대로 CCTV에 담겼네요. 네,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생후 11개월 된 딸의 아버지이자 예. 치과 의사인 의사고요. 지금 맞은 사람 방금 굉장히 세게 맞았죠. 예. 딸을 당시 진료했었던 소아과 의사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폭행 정도가 굉장히 심하고 예, 아이고. 또 주변에 목격하는 환자들도 다 있거든요. 저렇게 아니, 공개적인 장소에 저렇게나 의사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본인은 약 처방이 잘못돼서 딸이 낫질 않았던 것 같다. 이걸 항의하러 갔다가 감정 조절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폭행 정도가 굉장히 심해서 저 맞은 의사는 정신적 충격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리는데도 저렇게 때리고 있는 상태. 막무가내네요, 정말. 네. 저런 분이 어떻게 의사까지 되셨을지 또 궁금하기도 한데 여성원 변호사님. 저런 경우에 그러니까 의료 행위와 관련돼서 폭행을 하거나 이럴 때는 더 가중 처벌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그리고 의사들이 자격이 의료법과 관련된 위반 행위를 하면은 예. 이게 의사 자격이 정지나 취소되는데요. 예. 의료 행위와 관련 없는 범죄 행위로서는 의사 자격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이 폭행을 행사한 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궁금한데 일단 직접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그 의사의 면허가 정지가 되든 취소가 되든 어떤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거는 차차 후에 아시게 될 겁니다. 굉장히 당당하네요, 목소리가. 윤정혜 기자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저렇게 폭행을 하는 거는 완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치 의료 과실이 있었으니까 맞아도 됐다. 나의 행동이 정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전혀 사과하는 태도라고 보긴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폭행을 당한 병원 측에서 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 얘기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설사를 할 수가 있다. 미리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치료를 진행을 했는데 왜 애가 설사를 하도록 만들었느냐. 지금 양측에서 어쨌든 주장은 좀 다른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윤정혜 기자 말씀대로 의료 과실이 있건 없건 있으면 나중에 손해배상이나 그 의사를 갖다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해서 처벌하는 문제고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보호자 아버지가 의사를 때리면 안 되죠. 그건 당연히 그 자체로 범죄죠. 그러니까 폭력행위나 상해가 형성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 의사가 지금 흰 가운 입은 의사 예. 지금 진료 중이었거든요. 맞는 저렇게 의사, 하면 업무 방해 업무를 못하니까 업무 방해죄가 성립돼가지고 두 가지 예. 되는데 제가 그 대학 때 기숙사에 그 의대생과 치대생이 많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의대생과 치대생 사이에 알력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게 좀 예. 분출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설마요. 예. 자, 윤정혜 기자. 네. 이번 사건은 거기까지 정리를 하고 아까 저희가 제목에서 보여드렸듯이 승객이 또 기사를 폭행했다. 근데 같은 승객이 같은 기사를 2번 연속 폭행했다. 이런 얘기던데 네. 어떻게 된 사연인가요? 네, 이게 지난달 10일 한 자정쯤에요. 이 달리고 있던 버스에 돌이 날라듭니다. 한 40대 남자가 길거리에 있다가 버스가 지나가니까 돌을 던진 건데요. 예.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죠. 지금 보시면요. 한 남성이 갑자기 돌을 던졌어요. 그러네요. 근데 저 돌을 맞으니까 이제 버스기사 입장에서는 버스가 도대체 어떤 상처가 났는지 확인하러 나갔어야겠죠. 예. 버스를 이제 길가에 세우고 내렸는데 저 돌을 던진 남자가 사과를 하기는커녕 따라와서는 버스에 다시 올라탑니다. 올라타면서 그러네요.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기까지 하거든요. 보복 폭행이다. 그렇다면 그렇죠. 뭔가 보복을 할 만한 그런 사연이 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저 돌을 던졌던 남성이 이미 한 달 전에 저 버스 기사를 폭행을 해서 벌금형을 받게 됐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신고해서 내가 벌금을 물게 됐다.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폭언을 하면서 다시 그 신고했던 버스 기사를 찾아서 저렇게 폭행을 한 건데요. 현장에 있었던 그 버스 승객들이 간신히 말려서 이제
뭐 경찰에도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해서 상황이 정리됐다고는 하지만요. 이 경찰이 출동했을 때에도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예. 자, 맞은 분은 많이 억울할 텐데, 그럼요. 자, 저희가 직접 한번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 차 운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를 그냥 던지더라고요, 그놈이. 이제 앞문 열고 이렇게 이제 또 확인하려고 내려보고 있으니까 이놈이 느닷없이 쫓아와가지고 내 멱살 잡고서 흔들어가며 그러더라고요. 너 이놈의 그냥 먼저도 나 그냥 신고해가지고 나 골탕 먹였으니까 오늘은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술 차가지고 그냥 그랬다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술도 그렇게 많이 뭐 아주 그냥 인사불성되게 먹은 것도 아닌데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간혹 가다 한 번씩 있어요. 웬만하면 지사들이 그거를 실컷 욕 얻어먹고 그냥 뭐 당하고 그러서 그냥 뭐 달래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마무리 짓고 많은 게 많아요. 버스를 운전할 때는 사실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운전자를 상해를 가할 때는 그 피해가 승객들한테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엄한 처벌이 필요할 텐데, 자, 지금 뭐 과거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실형을 좀 선고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야 되고 굉장히 위험한 범죄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도 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논란이 큽니다. 일단 지난해 4월에 이 술에 취한 승객이 버스기사를 폭행을 했어요. 예. 그것도 달리고 있는 버스였는데 이 버스기사가 폭행을 당하다 못해서 결국 핸들을 꺾으면서 가드레일을 부딪히면서 사고가 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뭐 다친 사람은 별로 없었고 이제 버스기사도 전치 3주 정도의 상처를 입고 끝나긴 했지만 만약에 저게 큰 사고로 이어졌으면 승객들 다 크게 다칠 수 있는 아주 아찔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법원에서는 당시 이 버스기사를 폭행했던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를 해서 이거 너무 약한 처벌이다. 굉장히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사원 변호사님, 원래 저 일반 폭행에 비해서 좀 더 가중 예. 처벌되는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이나 법률에 의하면 예.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 기사를 폭행하면은 이렇게 가중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폭행에 비해서 훨씬 가중되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보복 범죄입니다. 보복. 예, 자기를 옛날에 신고해서 처벌받게 했다고 해서 거기 보복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1년 이상의 역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보복 범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하게 되기 때문에 이 5년 이하의 징역보다 훨씬 높이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더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는 저런 범죄 반드시 근절이 돼야 되겠습니다.